자전거 할머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수첩에 적으시는 게 뭐예요? 초라하고 왜소한 할머니가 단상에 올라서자 모두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자 모두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여성 배달원 이가은입니다. 분당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혼자가 된 후 저는 줄곧 남들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왔죠. 배달원, 고졸, 없는 집 아이.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하지만 제 인생을 바꾼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자전거 할머니라 불리시는 강미옥 할머니세요. 매일 밤 9시 어김없이 낡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시는 75세의 할머니. 검은 옷을 입고 낡은 수첩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으시던 그분은 처음엔 저에게도 그저 이상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할머니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배달을 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얼굴을 때리던 그때 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어두운 도로 위 달려오는 차량과 할머니. 저는 본능적으로 오토바이를 몰았고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배달 일을 시작한 지 2년. 사람들은 제가 여자 그리고 배달부라는 이유로 저를 더 하대하곤 했어요. 어이, 여자가 무슨 오토바이 배달이야? 위험하게. 아가씨, 다른 일 알아보는 게 좋지 않아? 여자라고 봐주니까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뭐예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늦게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일이 쉬울 거라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배달원이라는 이유로 제가 겪어야 했던 일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어느 날 고급 아파트 배달을 갔을 때였어요. 헬멧을 쓴 채로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를 부르더군요. 어이, 배달! 다른 엘리베이터 타! 거긴 입주민 다른 엘리베이터야! 헬멧을 쓴 상태라 잘 들리지 않아 그냥 타려는데 경비 아저씨가 제 어깨를 거세게 잡아챘어요. 그리곤 가슴을 두 손으로 밀어 제꼈죠. 이봐, 배달! 내 말이 안 들려! 어머, 어디를 손대시는 거예요? 뭐야, 여자잖아. 어이, 배달 아가씨. 내가 손 뗀 건 미안한데 옆으로 쭉 돌아가면 배달용 앱에 따로 있거든. 그거 타. 저는 그게 추행인지도 몰랐어요.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한참을 돌아가 보니 그곳엔 배달, 애완견 전용이라고 쓰여있는 낡은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애완견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게 그 순간 눈물이 나더군요. 더군다나 택배기사님과 함께 타야 했는데 한 대뿐인 엘리베이터로 25층 배달하고 내려오는 데만 30분이 걸렸어요. 그런 날이 많아지면 그날 수입은 반토막이 되고 말죠.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30층 고층 아파트 배달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고장이었어요. 배달앱에선 10층 이상 걸어 올라가면 3,000원을 더 준다지만 30층은 너무 높았어요. 용기를 내어 고객님께 전화드렸죠. 고객님, 죄송한데 혹시 15층 정도에서 만나뵐 수 있을까요?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어요. 이봐요, 배달기사님. 내가 왜 배달료를 냈는데 음식을 찾아가야 하죠? 우리 아들은 돈 안 받고도 30층 걸어 올라왔거든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올라오세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30층에 도착해서 피자를 문 앞에 놓고 내려왔죠. 그런데 15층쯤 내려왔을 때 전화가 왔어요. 배달기사님, 피자 다 식었잖아요. 이건 우리 집 강아지 푸우들도 안 먹어요. 이런 걸 사람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환불할 테니 다시 올라와서 가져가세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다시 올라갈 힘이 없었거든요. 결국 그 피자는 뜻하지 않게도 저희 사치스러운 저녁이 되었죠. 이런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때론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5세의 강미옥 할머니. 사람들은 그분을 자전거 할머니라고 불렀죠. 매일 밤 9시가 되면 어김없이 낡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시는 할머니는 초라하고 왜소한 체격에 밤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검은 옷을 입고 작은 수첩엔 뭔가를 끊임없이 적고 계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머니의 그 의식 같은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랬죠. 저 할머니 왜 저러시나 하고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 저는 할머니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날따라 유독 추운 밤이었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자전거 앞에 서서 무언가를 적고 계셨습니다. 문득 궁금증이 들었어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적으시는 걸까? 저는 조심스레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보았죠. 할머니의 수첩에 빼곡히 적힌 숫자들을 2543, 3728, 8956 자동차 번호판이었습니다. 수첩 가득 수많은 자동차 번호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가은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게 다 차량 번호인가요? 할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없이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가셨어요. 할머니의 왜소한 뒷모습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할머니를 자주 찾아뵈었어요. 말씀은 없으셨지만 제가 옆에 있는 걸 싫어하시진 않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주변 상인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저 할머니 때문에 장사도 안 돼요. 주차 신고 당할까봐 손님들이 무서워한다고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야, 저 할머니 정신이 이상하신가 봐. 하지만 제 눈에는 달라 보였어요. 할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런 말들이 너무 속상했어요.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는데 그저 조용히 번호판을 적을 뿐인데 그러던 어느 날 배달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기사님, 죄송한데 방금 배달하신 집, 엉뚱한 다른 집에 음식을 두고 오셨더라고요. 제 실수였죠. 주소를 잘못 보고 다른 동에 배달을 한 거예요. 음식값은 당연히 제가 물어야 했고 짜장면 2그릇을 수거해 왔습니다. 주택가 골목, 낡은 벤치에 앉아 이제는 식어버린 짜장면을 먹으려는데 그때 할머니가 보이셨어요. 할머니, 이거 드실래요? 제가 잘못 배달해서 가져온 건데 아직 먹을만 해요. 할머니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처음으로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맙구나. 하지만 난 괜찮아.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끼니를 때우니? 한창 클 나이에. 할머니의 목소리에선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누구도 저를 그렇게 걱정해 준 적이 없었는데 저는 용기를 내어 여쭤봤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처음부터 할머니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할머니, 왜 매일 밤 번호판을 적으시는 거예요? 혹시 불법 주차 신고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시려고 한다던데 할머니 그거 포상금도 안 나와요. 달빛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고 깊은 한숨과 함께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35년 전의 일이란다. 할머니는 천천히 과거를 회상하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35년 전, 우린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단다. 남편은 작은 회사 과장이었지만 성실하고 다정했어. 퇴근할 때마다 우리 딸 미선이 먹일 떡볶이를 사들고 오곤 했지. 할머니는 천천히 낡은 지갑을 여셨어요. 그 안에는 구겨진 작은 사진 한 장, 까만 단발머리에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예쁜 아이였지. 아침마다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안아주던 내 딸.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미선이는 아빠가 제일 좋다고 했어. 주말이면 아빠 어깨에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지. 아빠 더 높이 날려줘. 하면서 까르르 웃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아. 할머니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다가 이내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선이가 제일 좋아하던 건 비 오는 날이었어. 창가에 앉아서 빗방울 새는 걸 좋아했거든. 엄마, 오늘은 빗방울이 10개예요. 하면서 달려와 안기곤 했지. 그럼 난 미선이를 꼭 안아주며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줬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비가 왔었는데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시더니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날은 미선이의 7번째 생일이었어. 아침부터 신이 나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내가 주인공이야. 하면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미선이 손을 꼭 잡고 있었다면 그날도 평소처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단다.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서둘러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내가 미선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신호가 바뀌었다고 서두르다가 순간 놓쳐버렸지. 그 순간의 기억이 떠오르셨는지 할머니의 양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우리 미선이의 마지막 목소리였어.
할머니는 낡은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차량이 미선이를 들이받았을 때 내 심장도 함께 멈춘 것 같았어. 피범벅이 된 내 딸을 안고 나는 미치도록 울었지. 미선아, 일어나.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일어나.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은 날 원망했어. 넌 엄마 자격도 없어라고. 결국 이혼하고 떠나갔지. 그래, 그의 말이 맞았어. 나 같은 건 엄마 자격이 없었던 거야.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 후로 난 미쳐버린 사람처럼 살았단다. 밤낮 없이 일만 했어. 잠시라도 쉬면 미선이 생각에 미칠 것 같아서. 그렇게 장사를 시작했고 돈도 조금 벌었지. 하지만 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니?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수첩을 꺼내셨어요. 어느 날 밤 또 다른 교통사고를 목격했는데 그때 깨달았단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그날부터 난 이렇게 번호판을 적기 시작했어. 매일 밤 이 번호판들을 보면서 기도를 한단다. 기도요? 그래, 제발 이 차 안의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또 다른 미선이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 교통사고로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할머니의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이름이 이가은이라고 그랬지. 가은아,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너가 처음 날 봤을 때부터 느꼈을 거야. 그저 정신 나간 할머니라고. 하지만 넌 달랐지. 내게 다가와 말을 걸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 가은아, 고맙다. 그리고 오늘 짜장면 너무 맛있게 먹었단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더욱 자주 할머니를 찾아뵈었어요. 하지만 위험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할머니는 고장난 자전거를 끌고 8차선 도로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그때 멀리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량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번호판을 적는데 집중하신 나머지 위험을 못 느끼고 계셨죠. 할머니, 위험해요. 저는 본능적으로 오토바이를 몰았어요. 차량 앞을 막아서며 경적을 울렸지만 미끄러운 겨울 도로에서 차는 제동을 못했고 저는 도로 위로 튕겨나갔어요.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할머니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가은아, 안 돼. 제발, 가은아, 너마저 또 이런 일이. 눈을 떴을 땐 병실이었어요. 보험사 측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막으셨기 때문에 과실은 100% 배달 원칙입니다.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 그리고 당장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누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바로 자전거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평소와는 다른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가은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 보잘것없는 생명을 너가 지켜주었구나. 이 은혜 꼭 갚을게.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할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리고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치료비는 내가 다 낼 테니. 할머니, 안 돼요. 할머니가 무슨 돈이. 괜찮다. 난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유가 있단다. 늙은이 혼자서 돈 쓸 데가 어디 있겠니? 너가 날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딸이었다면, 미선이었다면 이랬을까?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을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가은아, 넌 내 딸과 참 많이 닮았구나. 같은 나이였다면 너처럼 예쁜 아가씨가 되었을 텐데. 그리고 가은아, 이제 위험한 오토바이 타지 말고 다른 일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어머, 할머니가 제 걱정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오히려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검정 옷 입으시고 자동차 다니는 차도에서 자전거 타는 거 너무 위험하세요. 할머니,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번호판 적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운동도 되시고 좋잖아요. 아이고, 그러네. 너 말이 맞구나. 가은아, 그럼 우리 약속할까? 너도 이제 오토바이 타지 말고 그럼 나도 이제 걸어 다니면서 번호판을 적으마.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걸어 다니면서 번호판을 적으시기 시작했고 운이 좋게도 저는 그 동네 행복식당의 종업원이 됐어요.
젊고 잘생긴 서준 사장님은 이 일대 상인회 회장을 맡고 계셨는데 그의 따뜻한 마음씨는 이미 상가에서 유명했죠. 가은 씨, 우리 식당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건 다 부모님 덕분이에요. 어려운 시절 이웃들과 나누며 사셨거든요. 그 마음을 이어받고 싶어요. 사장님은 제게 친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르쳐 주셨어요. 까다로운 손님이 와도 술에 취한 손님이 와도 항상 미소로 대하라고 하셨죠. 가은 씨, 우리가 파는 건 음식만이 아니에요. 행복을 팔고 위로를 파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대로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손님들을 대했어요. 술에 취해 울면서 들어온 취업 실패생에겐 따뜻한 국물을 더 내오고 아이가 떼를 쓰는 엄마에겐 살짝 서비스도 챙겨드리고 그러다 보니 단골 손님이 늘어났고 우리 식당은 입소문을 타고 더욱 번창했어요. 가은아, 이제 너가 우리 식당의 보물이야. 손님들이 다들 널 보려고 온다니까? 사장님은 제가 일하는 모습을 늘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셨어요. 때로는 실수를 해도 다그치지 않고 차근차근 알려주시던 모습이 좋았죠.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그걸 통해 배우는 거야. 어느 날은 제가 쏟아진 국물을 닦고 있는데 사장님이 먼저 걸레를 들고 도와주시기도 했어요. 이러다 손대일라. 내가 할게. 직원들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자 저희 식당은 이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됐고 저는 어느새 홀 매니저로 승진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마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다가오셨어요. 가은아,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달빛이 창가에 비치던 그날 밤 사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하셨어요. 처음 널 봤을 때부터 느꼈어. 너가 특별하단 걸. 그동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가은아, 나 너 좋아해.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됐어요. 퇴근 후엔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휴일엔 드라이브도 가고 저의 몸과 마음 모든 걸 주어 사장님을 사랑했어요. 사장님은 늘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오시고 아플 때면 죽을 끓여 집까지 가져다 주시고 가은아, 우리 결혼하자. 어느 날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월급을 다 못 줘서 미안해. 하지만 그동안 밀린 월급은 나중에 우리 결혼 자금으로 한꺼번에 줄게. 그때까지 날 믿어줄 수 있지? 사랑에 빠진 저는 망설임 없이 그러자고 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밤 번호판을 적으시며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어요. 가은아, 요즘 너의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인단다.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 맞지? 네,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1년이 훌쩍 지나고 상인회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연다고 했어요. 자기야, 이번에 처음으로 상가 건물주분께서 직접 나오신대. 아름다운 가게 대상에 3억 원의 포상금도 주신다고 해. 사장님은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가은아, 그날 우리 결혼 소식도 발표할 거야. 너가 친절히 해준 덕분에 우리 가게가 상을 받을 것 같아. 그리고 다들 우리 둘이 잘 어울린다고 하잖아. 저는 행복에 겨워 잠도 잘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우리의 사랑을 모두에게 알리는 날이 온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드디어 행사 당일, 저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야. 행사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고 뒤쪽에선 저를 축하하러 와주신 자전거 할머니도 조용히 들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검은 옷을 입고 계셨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단정해 보이셨죠. 가은아, 너무 예쁘다. 오늘 특별한 날이라며? 축하해. 주변 상인들이 저를 놀리듯 축하해줬어요. 다들 저희 사이를 알고 있었거든요. 식당 앞에서 아니 사장님과 마주쳤을 때 그분은 평소와 다르게 조금 서둘러 자리로 가시더군요. 결혼 발표 때문에 긴장하시나? 하고 생각했죠. 얼마 후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자, 이제 저희 상인 회장님께서 특별한 발표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 사장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드디어 우리의 결혼을 모두에게 알리는 순간이었으니깐요. 네, 안녕하세요. 상인회 회장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월세 인상 한 번 없이 저희 상가를 운영하게 해준 건물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더욱 특별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볼이 붉어졌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혼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저희 신부가 될 여성은 하나로 식자재마트 사장님의 따님 박연진 씨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환한 조명 아래 서 있는 사장놈 옆으로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걸어 나왔어요. 이번에 박연진 씨와 저 둘의 결혼으로 하나로 식자재마트와 저희 식당이 손을 잡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을 것 같네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섰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사장님이랑 저 가은이랑 결혼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사장님은 차갑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은 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직원이 이러면 곤란한데. 그동안 우리가 같이 지냈던 날들은 뭐죠? 그리고 제 밀린 월급도 결혼 자금으로 모으기로 하셨잖아요. 사장님, 농담이죠. 이거 몰래카메라죠. 하나도 재미없거든요. 이제 그만 놀리세요. 그러자 사장님이 비웃듯 말했어요. 가은 씨, 뭘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당신같이 부모도 없는 고아에 돈 한 푼 없는 여자를 제가 왜 선택하겠어요? 사장의 차가운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럼 저를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저를 그저 즐기려고 이용하신 건가요? 사장은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즐기다니요? 무슨 얘기예요? 예쁘장한 직원이 일도 잘하고 월급도 안 받겠다고 하고 저야 땡큐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뭐가 아쉬워서 한낱 종업원과 결혼을 하겠나요? 제가 무슨 자선사업가라도 되는 줄 아세요? 뭐라고요? 아이고, 이 아가씨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우리 사위는 재작년부터 우리 딸이랑 만났어. 이미 오래전부터 결혼을 약속한 사이야. 식자재 마트 사장이 끼어들었어요. 니까짓 게 뭔데? 이런 자리에서 깽판을 부려. 배달이나 해. 식자재 마트 사장의 딸 박연진은 제 어깨를 밀치며 말했어요. 이제 좀 알아들었어? 배달이나 하던 주제에 먹여주고 재워준 게 고마웠으면 조용히 물러나야지. 사모님 되고 싶었나 봐? 평생 배달이나 하고 먹고 살아. 껴들지 말고. 그래도 우리 그동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장은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월급을 밀렸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동안 현금으로 꼬박꼬박 줬는데 다들 알잖아요. 이 여자가 저한테 반해서 졸졸 쫓아다닌 거.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동안 제가 친절하게 대했던 손님들, 같이 일하던 동료들마저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기 시작했어요. 항상 웃으면서 손님들한테 다가가더니 그게 꼬리친 거였어? 고아의 배달 출신이 어디 가나. 역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제 정성과 진심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시던 자전거 할머니가 앞으로 나서셨어요. 네, 이놈들, 이런 못된 놈들을 봤나?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렸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셨는지 할머니의 목소리엔 분노가 가득했죠. 어머, 저 정신 자전거 할머니가 여기를 왜 들어왔어? 누가 좀 저 할망구 좀 쫓아내.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자전거 할머니까지 난리야. 아이고, 좋은 날 이게 무슨 난리야. 이러다 건물 주회장님이라도 오시면 큰일 나겠구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와중에도 할머니는 당당하게 저를 향해 걸어오셨어요. 얘야, 가은아. 할머니는 제 어깨를 살며시 감싸 안으셨어요. 차가웠던 제 어깨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할머니의 손길에서 왠지 모를 강인함이 전해졌어요. 괜찮니? 가은아, 괜찮다. 그리고는 저를 조심스레 안고 행사장 뒤로 데리고 가셨어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동정, 혀차는 소리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아름다운 가게 대상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1등에게는 포상금 3억 원과 함께 1년간 월세 반값 혜택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사장놈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어요. 식자재 마트 사장의 딸 박연진도 으스대며 그의 팔을 잡고 따라 나왔죠. 네, 1등은 예상대로 행복식당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그저 뒤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이제 이 분당 정자동 상가 1000억대 재산가이자 우리의 희망이신 조물주, 아니 건물주 회장님을 모시고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회장님이 특별히 시상하신다고 합니다. 회장님, 도착하셨나요? 모두 출입문 쪽을 바라봤지만 아무런 미동도 없었어요. 회장님 아직 도착 안 하셨나요? 그때였어요. 제 옆에 계신 자전거 할머니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어요. 자전거 할머니의 발걸음 소리가 행사장에 울렸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두의 시선이 할머니를 향했죠. 할머니의 발걸음 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이 기묘하게 일그러졌어요.
아니, 저 정신 나간 자전거 할머니가 왜 저기로 나와? 누가 좀 말려줘요. 아이고, 오늘 결혼식 망쳤네. 조졌네. 조졌어. 아이고, 이런 날 망치려고. 단상 위의 사장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비 어디 없어요? 저 할머니 좀 끌어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상식인데. 박연진은 콧방귀를 뀌며 웃었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번호나 적던 할머니가. 아니, 우리 시상식에 올라오시겠다고? 웃기시네. 하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걸음 단상을 향해 올라가셨어요. 할머니의 검은 옷자락이 살짝 흔들렸고 낡은 운동화가 반짝이는 대리석 계단을 디뎠어요. 저기 할머님 돌아가 주세요.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사회자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그때 누군가 달려나오더니 사회자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순간 사회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로 마이크를 들었어요. 네? 자, 드디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이 일대 최대 건물주이신 사회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단상 위에 사장과 박연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강미옥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순간 행사장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키득거리며 웃던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졌고 할머니를 손가락질하던 손들이 공중에서 멈췄죠. 뭐라고요? 자전거 할머니가? 아니, 저 할망구 아니 회장님이 1000억대의 자산가 우리 건물주라고요? 단상 위의 사장은 방금 전까지의 거만한 미소가 싹 사라진 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회장님? 식자재마트 사장딸 박연진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저는 그저 눈물 젖은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동정하며 안타까워했던 자전거 할머니가 매일 밤 비바람 속에서도 번호판을 적으시던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셨다니. 할머니는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서셨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해 보이시던지 낡은 검은 옷이 어느새 고귀한 예복처럼 보였어요. 상인의 여러분,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35년 전 내 잘못으로 저는 딸을 잃고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그렇게 재산은 늘어갔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져만 갔죠. 할머니는 낡은 수첩을 꺼내 보이셨어요. 저는 매일 밤 이 번호판들을 적으며 기도했어요. 또 다른 누군가가 내 딸처럼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기를. 그게 내 속죄였고 남은 인생의 이유였죠.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러다 저 아이 가은이를 만났어요. 여성의 몸으로 힘든 배달일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던 저를 위해 기꺼이 말을 걸어주던 아이. 짜장면 한 그릇도 배고픈 자를 위해 나눠 먹을 줄 아는 그런 아이. 할머니는 저를 가리키며 바라보셨어요. 모두의 놀란 시선이 저를 향했죠. 이 아이는 달랐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진심을 다해 일했죠. 손님 하나하나를 가족처럼 대하고. 그런 가은이를 보며 내 딸이 떠올랐어요. 그리고는 사장을 향해 돌아서셨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이 순수한 아이의 진심을 농락했어요. 월급도 주지 않고 거짓 약속으로 희망을 주다가 결국 이렇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모욕했죠.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가장 비참한 아이로 만들어버렸죠. 사랑을 베풀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그런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셨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름다운 가게 대상, 과연 당신들이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손님을 속이고 직원을 기만하고 그런 가게가 과연 아름답다 할 수 있나요? 행사장이 숨죽였어요. 오늘 이 상의 이름을 아름다운 직원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상자로 할머니가 저를 향해 손을 내미셨어요. 이가은 양을 지명합니다. 사장이 앞으로 나서려 했어요. 회장님, 저희는 10년 넘게 이 자리에서. 할머니는 차갑게 말을 자르셨어요. 서준 사장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3개월 남았더군요. 내일 서면으로 통보할 테니 딱 3개월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임차인 구하시고 가게 내놓을 준비하세요.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잠깐,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할머니는 낡은 수첩을 펼치셨어요. 오해라. 그래요? 이 수첩에는 당신의 모든 것이 적혀 있어요. 가게 직원인 가은이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월급은 얼마나 밀렸는지, 그리고 당신이 임대인인 나 몰래
행복식당 가게 창고를 하나로 식자재마트에 전대준 것까지. 사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참, 그리고 임차인 못 구하시면 나갈 때 시설물 원상 복구해야 되는 건 아시죠? 사장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 상가 일대의 시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억이 넘습니다. 내가 35년간 일하고 투자하고 모은 재산이에요. 하지만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요? 딸도 잃고 가족도 잃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가은이를 만났어요. 이 아이는 돈 없이도 가족 없이도 매일 웃으면서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했어요. 내 딸이었다면 이랬을까 하고 매일 밤 지켜봤죠. 그리고는 사장을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당신은 이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을 짓밟고 농락했어요. 밀린 월급이 3천만 원, 매달 결혼 자금이라며 모아둔다고 했다면서요? 그 돈, 이자 포함해서 오늘 당장 갚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겠습니다. 또 당신을 결혼빙자 사기로 경찰서에 형사고발하겠습니다. 마트 사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저희 딸과의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하하, 저런 못된 놈을 사위로 맞이려 했다니.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네요. 에이, 못된 놈. 아이고, 결혼이요?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죠. 하지만 앞으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다음부터는 보증금과 월세를 10% 더 올릴 겁니다. 그리고 식자재마트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던데 당신 가게도 서면 통보할 테니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임대차 기간이 10년이 훨씬 넘은 상태라 계약갱신 요구는 꿈도 꾸지 마세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 임차인 구하기도 힘드실 텐데 권리금은 받고 나가실지 모르겠네요. 행 사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그동안 할머니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상인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갔죠. 그리고 여러분, 할머니가 상인들을 둘러보셨어요. 그동안 저를 보며 비웃고 수군거리고 내쫓으려 하셨죠? 상인들이 얼굴이 벌개진 채로 고개를 숙인 채 회장님의 얼굴을 외면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셨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지난 15년간 제가 한 번도 월세를 올리지 않은 계약서들이에요. 경기가 어려웠을 때는 월세를 반으로 깎아주기도 했죠. 여러분의 가게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상인들의 눈에서 후회와 자책의 눈물이 흘렀어요. 선을 행하면 선으로 돌아온다고 믿었지만 꼭 그러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어요. 할머니는 제게 손을 내미셨어요. 가은아, 이리 오렴.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어요. 자전거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이 아이처럼 돈이나 권력 없이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드리려고 해요. 3억 원의 포상금. 가은아, 축하한다. 할머니는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가은아, 내 딸이 되어주면 좋겠어. 35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처럼. 이제는 다시는 그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절대 손 놓지 않을 거야. 가은아,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해주겠니? 그 순간 행 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울었어요.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할머니는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내 딸이 되어주겠니? 이 할머니의 딸이 되어주겠니?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어린 시절부터 늘 그리워했던 부모의 품. 이제야 찾은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를 정말. 그래, 이제부터 넌 내 딸이야. 35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이 되어주겠니? 이젠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할머니와 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죠. 3개월이 지났어요. 서준 사장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쫓겨났어요. 또 시설물 원상복구에 추가로 5천만 원이 들어갔죠. 또 결혼빙자 사기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1개월 뒤 서준 사장이 쫓겨난 그 자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미선이네.
할머니의 딸 이름을 따서 지은 가게예요. 이제는 제가 그 가게를 책임지고 자전거 할머니, 아니 저희 엄마는 가끔 오셔서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매일 밤 어머니는 여전히 번호판을 적으시지만 이제는 제가 함께해요. 자전거 대신 편한 운동화를 신고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엄마 손을 꼭 잡은 채로 엄마, 오늘도 기도하시나요? 그래. 이제는 우리 딸 가은이의 행복과 가게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엄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더 이상 외롭지 않고요.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며 새로운 가족이 되었답니다. 때론 인생이 이렇게 기적 같은 선물을 준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가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놀랍니다. 배달 일을 하던 제가 이렇게 안정된 가게를 운영하며 엄마와 함께 지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자전거 할머니, 아니 이제는 엄마의 사랑 덕분이라는 걸요. 엄마는 저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란다. 사람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발하지. 저는 이제 매일 그 진심을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는 여전히 밤마다 번호판을 적으시지만 이제는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으십니다. 저도 엄마처럼 기도하죠. 이 세상 모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길. 그리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힘들었던 날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한 걸까? 아마도 그럴 겁니다. 엄마와 제가 만난 건 우연 같지만 이제는 운명이었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가끔 냉혹하고 불공평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심으로 나누고 사랑할 수 있다면 결국 삶은 우리에게 따뜻한 선물을 돌려준다는 걸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스스로를 믿어보세요. 그리고 주변의 작은 선의를 지나치지 마세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 삶의 가장 큰 기적이 될지도 모르니깐요.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하면 그 진심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전달해준 이 채널에게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 감상평까지 작은 선의도 부탁드릴게요. 참,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